자, 핀트 공자 같이 봅시다.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신화 유형이어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개 의자가 모여 있는데 여기에 4사람이 앉을 거야. 그럼 의자가 남겠지. 근데 어떻게 앉을 거냐면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야. 그럼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는 많이 풀어봤잖아. 자, 1단계가 뭐였지? 이웃하지 않게 1단계 빼고 나눠야지. 2단계가 뭐였지? 사이사이 나열이지. 이렇게 2단계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4사람을 빼. 여기서 4사람을 뺄 때는 4사람이 의자 한 개씩 가지고 빠져야 돼. 4사람이. 그러면 의자가 몇 개 남지? 4개가 남겠지. 그러면 빼고 나열이가 몇 팩이야? 4팩이지. 원래 우리가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4팩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어. 의자를 줄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놓여있기 때문이야. 의자가 이미 놓여있어서 나열할 수 없어.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야.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아. 똑같은 의자가 라는 말이 있어도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표현, 똑같은 이란 말이 있거나 놓여있다라는 말이 써있으면 나열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단계가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문제의 특징이야, 이게. 전에는 이렇게 안 풀었던 이유가 뭐야? 전에는 이게 다 사람이었어. 8명의 사람이 있어서 4명을 빼도 남은 4명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열해야 됐었거든. 또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물건이었어. 근데 여기는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또는 놓여있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어. 이게 문제의 특징이야. 그럼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이사이야. 한 가지긴 하지만 실제로 의자가 몇 개 놓여있어 지금? 4개가 놓여있는 거야. 8개 아니야. 아까 내가 뺀다 그랬지. 뺐기 때문에 의자는 이미지가 이렇게 놓여있는 거야. 비의자 4개야. 그럼 사이사이는 양쪽 끝 포함해서 몇 개 있어?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 4개를 골라야지. 이번에는 사람이 앉을 거니까 줄을 서야 돼. 자, 이게 차이점이야. 빈 의자는 줄을 서지 않는다. 똑같은 의자가 놓여있기 때문에 또는 똑같기 때문에. 자, 이게 오묘한 부분이야. 그래서 곱법칙 해봤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지. 왜? 1번은 한 가지니까 의미가 없잖아. 하지만 1번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한 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1단계에서. 1단계가 아예 없으면 안 돼. 연산이 안 들어갈 뿐이야. 자, 다음 문제. 계단 오르기. 자, 계단 오르기 여러분 장난으로 할 수 있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계단을 올라다니지. 올라다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 좀 에너지가 있을 때는 한 칸씩 안 올라가고 2칸씩 3칸 올라가기도 하지. 그래서 한 칸 또는 2칸을 올라갈 때 이 5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모두 고르시면 돼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한 칸씩 오를 수가 있겠지. 한 칸 5번. 두 번째는 한 칸 3번에 이 2개 더해서 얼마로 바꿔? 2로 바꿀 수 있지. 맞아? 세 번째 방법. 한 칸 또 여기 2개를 더해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1번은 한 칸. 요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하지만 2번은 또 있지. 왜? 1, 2, 1도 있고 또 1, 2, 1도 있고 또 2, 1, 1도 있지. 이게 다르잖아. 올라가는 거. 순서가 생겨.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생겨. 그러면 선생님 2번은 일일이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일일이 안 쓰고도 풀 수가 있어. 이렇게 일일이 써도 답은 나오지만 어차피 2번을 풀려면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채우는 게 목적인데 그 안에는 2가 딱 몇 개 있어? 1개 있지. 그러면 2를 정해주면 2의 자리를 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1로 채우면 되겠지. 따라서 2만 정하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4개 중에 하나니까 뭐야? 사실 해서 4가지라고 해도 되겠지.
느낌 오지? 자, 그럼 3번도 일일이 써보면 두 칸이 있고 두 칸, 한 칸이 있는데 세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누구를 정할까? 2를 정해도 되고 1을 정해도 돼. 만약에 2를 정하겠다. 그럼 몇 개를 골라주면 돼? 2개를 골라주면 되지. 3개 중에 2개를 2로 정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1이 된다. 어차피 3가지 나오지. 선생님 저는 1을 정하래요. 그래? 1을 정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31이 되겠지. 자, 요게 바로 C가 똑같은 공식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쓰는 것도 좋고 C를 활용해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징검다리 문제도 계단하고 똑같은 거야. 7개의 징검다리가 있어.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가 있다. 7개의 돌을 놓았어. 그러면 1, 1, 1, 1, 1, 1, 1, 1. 아, 징검다리가 7개면 8번 이동해야 되네. 7번 이동은 아니네. 그렇죠? 따라서 얘는 뭘 만드는 방법이야? 8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거 실수할 수 있겠지. 8칸 이동해야 돼. 그러면 건너가는 방법은 한 칸 또는 2칸 똑같아. 한 칸 또는 2칸. 1이 몇 개? 8개. 요 2개를 뭘로 바꿔? 2로 바꿔. 3, 4, 5, 6, 2. 요 2개를 2로 바꿔. 1, 1, 1, 1, 2, 2. 요 2개를 2로 바꿔. 1, 1, 2, 2, 2. 마지막 2, 2, 2, 2. 자, 이쯤 되니까 일일이 쓰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겠지. 얘는 한 가지, 다 똑같은 거야. 얘는 7개 중에 하나니까 70. 얘는 6개 중에 2개니까 60. 얘는 5개 중에 3개니까 54. 얘는 4개 중에 4개니까 44가 되겠지. 44는 한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좀 빠르겠지. 경우 나와서. 자, 어려운 건 이거야. 7번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하도록과 이웃하지 않도록만 풀었지. 그치? 예를 들어 3명이 이웃하도록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3명을 한꺼번에 묶어버렸지. 4명이 이웃해도 한꺼번에 묶어버렸지. 근데 이 문제는 적어도 2개 이웃이야. 달라진 거야. 이웃이라는 단어가 써있긴 하지만 달라진 거야. 자, 선생님이 요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딸 얘기를 하다가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학원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반가워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야. 우리 애가 수학을 잘 하는데 경우의 수를 어려워한다. 아, 그래요? 혹시 상위권인가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 내가 왜 상위권이라고 물어봤게? 경우의 수를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보통 상위권이야. 부등식 이런 건 잘 푸는데, 행렬 잘 푸는데, 방정식 잘 푸는데 경우의 수를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상위권이야. 왜냐면 이 확률, 경우의 수는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역시나 상위권이더라고. 김포고 1등급이래. 그래서 내가 문제집을 풀 때 웬만하면 시중교재보다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 물론 학교마다 성향이 달라. 김포고는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아. 그 학교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겠지. 사실 여러분들도 실력이 높으면 모의고사를 풀어도 돼. 근데 내신 문제가 헷갈리는데 모의고사를 풀면 다 무너져.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잘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시험 때만, 장기고도 시험 때만 프린트에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야. 학교 나온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지. 풀어본 사람들 난이도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분명히 잘 알 거야. 두 사람 아예 잘 모를 거야. 확실히 풀어보면 우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체가 다 어렵다. 모의고사 4점짜리가. 자, 이 경우의 수는 그래서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약간 달라졌는데 완전히 달라. 2개의 모음이 2개 이상의 이웃이야. 2개 이상.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 2개 이상의 이웃한다. 그럼 2개만 이웃해도 되고 3개 이웃해도 되고 4개 이웃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모음이니까 모음이 몇 개 있어? 총 3개가 있거든. 이 3개 중에 2개 이상의 이웃이야.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이거 경우나면이거든 원래는. 자, 근데 필기를 해법을 좀 이따 써줄 거니까 필기를 쓰고 싶으면 다 써도 돼. 만약에 경우를 나눈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첫 번째 2개 이웃하는 거. 두 번째 3개가 이웃하는 거.
이게 문자가 3개니까 3개에서 끝난 거야. 만약에 4개였다면 모음이 4개 이웃하는 경우도 풀어야 되지. 모음이 5개였다면 5개 이웃하는 경우도 풀어야 돼. 맞니? 자, 그래서 2개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3개 중에 2개가 이웃하고 떨어지고 2가 따로 있는 뭐 이런 느낌이 2개 이웃인 거야. 그렇지? 3개 이웃은 전부 다 이웃하는 거지. 맞아? 또 얘기하지만 이 문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경우가 2개밖에 없는 거야. 문자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전체를 한번 구해요. 전체. 이 문제에 상관없이 그냥 나열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I, U, E 이 3개의 문자가 2개 이웃하는 경우, 3개가 이웃하는 경우. 여기 없는 거 뭐 있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전체는 3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하지만 또 얘기하면 얘가 4개였다면 전체는 4가지야. 얘가 5개였다면 전체는 5가지야.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른 거야. 즉, 2개 이상 이웃하지 않는다. 자, 필기. 2개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다를 풀고 싶어? 그럼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미안, 여기는 이웃할 때야. 2개 이상 이웃할 때를 푸는 방법은 전체에서 아예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요거 하나만 빼면 한 방에 해결이 된다.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자, 이렇게 요만큼 좀 2개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듯이 경우의 수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모의고사까지 더해지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전체는 7개를 나열하는 게 7팩이고 이웃하지 않을 때 3개 빼고 나열 자음 4개 4팩. 그 다음에 4, 2, 4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 3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되겠지. 모음 3개니까. 자, 이렇게 풀면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자, 앞으로 2개 이상 이웃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전체 빼기 이웃하지 않을 때 이렇게 각인시켜놓고 다니면 시험 얼마 안 남았지? 안 까먹을 수 있고 어차피 일주일만 버티면 돼 이거.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때까지 까먹지 않도록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종종 나오는 심화 문제에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자기 거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 프린트 먼저 해버리고